코는 얇은 뼈로 구성되어 있어 외부 충격에 손상받기 쉽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비정상적인 뼈가 자라 메부리코처럼 변하거나 코 모양이 전체적으로 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코 재건술은 선천적이거나 혹은 사고 등으로 인한 변형이나 기능적인 문제가 있는 코를 원래 상태로 복구시켜주는 수술이다. 가슴 연골과 같은 자가 조직을 이용한 코 재건술, 메디컬 센터에서 알아본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WBC 메디컬 센터의 최은지입니다. 얼굴의 중심을 잡아주고 사람의 인상을 결정짓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곳 중 하나가 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코가 사고나 또 선천적인 이유 때문에 변형이 된다면 여간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코 수술을 한다고 하면 단순히 미용적인 측면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편화돼 있지만 코 같은 경우는 외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측면 또한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때문에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코를 재건해주고 또 기능적인 측면을 되살려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생방송 WBC 메디컬 센터 오늘 이 시간에는 코의 변형을 교정해주고 코의 기능을 되살려주는 코 재건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 한 분 모셨는데요. 청담 선의고운 클리닉 최승호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방송이 나가는 동안 최승호 원장님과 직접 전화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전화번호 알려드릴 텐데요. 궁금증 있으신 분들 바로 전화 주시고 궁금증 말끔히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코가 아무래도 얼굴의 중앙에 위치해 있고 좀 돌출되어 있다 보니까 또 사고를 당해서 변형되는 경우 또 선천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코 재건술의 그 적응 대상 정확히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코는 우리 얼굴의 중앙에 있고 또 네. 돌출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에 많이 좀 노출돼 노출이 있고요. 많이 돼 네. 있죠. 그래서 이제 일단 사고를 당해서 코를 손상을 받게 되면 이제 코가 휘기도 하고 또는 이제 주저앉기도 되고 그렇게 네. 되면은 코 안에 있는 비중격이라는 게 있는데요. 코를 지지하고 있는 그런 연골 구조인데 그게 만약에 휘게 되면 코가 많이 이제 막히게 되죠. 네. 그래서 모양적으로도 또 좀 안 좋고 또 기능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제 코 재건이라고 하면 그런 사고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미용적인 것 또는 기능적인 거를 정상에 가깝도록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수술의 일환이 되겠고 선천적으로는 또 구순열 코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매부리 코도 있고 뭐 그 밖에 이제 이제 해부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네. 코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을 정상에 가깝도록 만들어주는 수술, 이걸 재건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네. 그럼 몇 가지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하나하나씩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 재건술의 수술 대상인데요. 짧고 들린 코, 또 휜 코, 매부리 코 다들 아시죠? 또 구순열 코, 또 코 성형술로 인해서 변형이나 또 구축이 일어난 코 등이 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지금 보시면 이제 사진에 몇 가지 예가 나왔는데요. 한쪽은 이제 코가 많이 어떤 수술 부작용으로 해서 이제 코가 들리고 이제 구축이 와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고, 그 아래쪽 사진은 손상을 받아서 코가 많이 휘었지 네.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맨 이제 우측에 있는 사진은 이제 코 모양이 선천적으로 이렇게 매부리 형태라든가 또는 이제 그런 모양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좌측에 있는 사진은 이제 자세히 보시면 콧구멍이 좌우가 다른데 저런 네. 것들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구순열 코가 되겠는데요. 구순열 하면은 물론 입술도 같이 이제 삐뚤어지고 네. 천장이 갈라진 그런 것만 생각하시게 되는데 사실은 육안적으로 봤을 때 제일 보기가 좀 이렇게 정상에 가깝지 않아 보이는 부분이 코 부위거든요. 네. 저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구순열 코도 재건 대상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여러 번 그 성형 수술로 인해서 코가 많이 피부가 이제 구축이 돼서 피부가 이렇게 우그러드는 저런 이제 코의 변형, 구축이라고 하죠. 네. 저런 것들은 이제 예전에 그 팝스타 마이클 잭슨이 이제 여러 번 재수술 통해서 코가 많이 우그러졌다 그러잖아요. 네. 무너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경우가 이제 재건 수술의 이제 범주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생각했던 것보다 코 재건술의 적응 대상, 시술 대상이 다양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각각의 경우 수술법에 대한 내용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 어떤 재료들이 쓰이는지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코 재건술에 쓰는 재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물질을 쓸 수가 있고 하나는 자기 조직을 쓸 수가 있는데 네. 이물질은 뭐 대표적으로 쓰는 게 실리콘 또는 네. 뭐 알로덤, 인조 피부가 되겠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일종의 이제 이물질이고
그다음에 자기 조직은 뭐 여러 가지 뭐 귀연골이나 또는 비중격연골, 진피 이런 것들이 있지만 실제로 코 전체를 다 재건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제 양이 많이 필요한 가슴 연골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렇군요. 여러 가지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자가 조직을 쓰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물질을 쓰는 경우도 있다고 했는데 각각의 특징들, 차이점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제 크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내게 아닌 거를 이물질이라고 얘기하고 내 거를 이제 자기 조직이라고 얘기한다면 이물질은 우리가 빨리 얻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쉽게 네. 이제 가공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또 그 이물질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또 다른 코의 변형이라든가 또는 부작용을 이제 초래할 수가 있는 그런 단점이 있겠고 자기 조직은 채취하는 거는 좀 어렵겠지만 일단 시술이 돼서 생착이 된다고 한다면 자기 몸의 일부가 되는 거니까 일종의 어떤 조직을 한 군데에서 다른 한 군데로 이렇게 옮겨가는 일종의 이제 조직 이동술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뭐 그렇게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기 조직을 이용하면 그만큼 부작용도 줄어드나요? 그렇죠. 부작용은 많이 이제 줄일 수가 있지만 그보다도 부작용이 이미 나서 코를 재건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물질을 써서 재건하기에는 대단히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자기 조직을 써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근데 그 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져보면 콧등이나 콧끝이 느낌이 좀 다르거든요. 부위가 따라서 또 재료가 달라지기도 하나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콧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뼈 구조로 돼 있어요. 네. 콧등 하면은 이제 코뼈하고 이제 위쪽에 이제 연골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는 지지대가 이제 강하게 받쳐주고 있죠. 따라서 예. 그 위쪽에다는 어떤 보형물을 넣어도 사실은 큰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더군다나 콧등을 보면은 콧등 위쪽에는 이제 두꺼운 뼈막이 있기 때문에 뼈막을 정확히 들어서 그 밑에 보형물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큰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문제는 코끝이 문제가 되는데 코끝은 공중에 떠 있는 구조고 연골 구조나 또는 피부 조직이 굉장히 약한 부위거든요. 네. 또 코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혈관들이 밀집되는 부위가 많기 때문에 어떤 보형물 같은 거를 이용해서 코끝을 누르게 되면 그런 경우에 이제 어떤 부작용으로 진행되는 게 대단히 많죠. 그렇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자가 조직을 이용한 코 재건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가 조직들 어떤 것이 있는지 각각의 특징들 또 사진들 이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그림에서 보시는 이제 좌측이 이제 귀연골인데요. 귀연골은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연골을 이제 그 뒤쪽에서 흉터 없이 채취를 하게 되면 손톱 정도, 엄지 손톱 정도의 크기를 채취할 수가 있는데 네. 저건 이제 양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실리콘과 같은 그런 보형물을 코에다 올려놓고 코끝이 비쳐 보이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그 위에 올려놓는 정도의 이제 구조물, 이제 그 자기 연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저거는 이제 그 파랗게 보이는 부분이 이제 비중격이라는 건데 비중격은 코를 지지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위하고 아래쪽에 약 1cm를 남겨놓고는 우리가 채취할 수가 있고 채취한 비중격의 이제 양이 이제 우측 사진에 나와 있는 건데 저런 경우에는 이제 모양을 보시더라도 상당히 좀 귀연골보다는 좀 스트레이트한 구조물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걸 이용해서 어떤 코에 기둥을 세운다든가 아니면은 코에 어떤 꺼져 있는 부분을 채워준다든가 하는 거는 이제 충분히 비중격으로 할 수가 있는데 저 정도도 이제 사실은 코끝 정도만 가능한 거고 저거는 지금 이제 가슴 연골을 나타내는 사진인데요. 아래쪽은 보면은 실리콘으로 되어 있고 위쪽은 이제 가슴 연골을 실리콘 모양으로 조각을 한 건데 네. 예를 들어서 코 전체를 만약에 재건을 한다고 한다면 양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겠죠. 그런 경우에는 저렇게 가슴 연골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군요. 네, 재료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습니다. WBC 메디컬 산타는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방송 중에 최승호 원장님과 함께 또 직접 전화 상담하실 수 있는데요. 코 재건술에 대한 내용 직접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 지역 번호 02-2636-3693번, 서울 지역 번호 02-2636-3693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가 조직 중에 많은 양을 채취할 수 있는 것이 가슴 연골이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채취 과정에 대한 얘기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가슴 연골을 채취하는 방법은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가슴이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가슴이 이제 이렇게 둥그렇게 모양이 되어 있는데요. 네. 그 가슴선 아래쪽 라인은 우리가 조금 절개를 해도 잘 안 보이는 부위인데 네. 이제 저기 그림은 일단 우리가 연골을 채취할 수 있는 부위를 이제 나타낸 그림인데요. 연골이 양측에 12개가 있고 그중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연골이 5번, 6번, 7번, 8번 그런 정도를 쓸 수가 있는데 네. 연골 자체를 뭐 통으로 띄는 게 아니고
연고를 이제 하나의 연고를 배라고 생각하면 카누를 파듯이 이제 중간 부분만 채취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연골은 또 자라게 되고요. 따라서 우리 몸을 프로텍션 하는 데는 이제 지장은 없는 정도로 우리가 채취를 하는 거고, 대신에 양이 대단히 이제 많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어떠한 모양의 코도 이제 조각해서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그렇군요. 흉터가 남지 않을까 하는 고민들 갖고 계시거든요. 어떻습니까? 흉터는 남을 수도 있는데, 네. 아까 이제 도입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슴선 아래 라인으로 네. 절개를 하게 되면 흉터는 거의 안 보이게 할 수 있고요. 저런 경우에는 이제 지금 이제 실밥을 풀은 지 한 일주일 정도 된 건데, 이제 약간 빨간 부분이 남아있지만, 이제 저기 사라지면 거의 보이지 않게 되겠고, 다만 이제, 코를 전체를 다 재건해야 되는 경우, 또는 가슴이, 많이 작은 분, 또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흉터가 좀 보일 수가 있는데, 저거는 지금 약간 회복 단계에 있는 상처고, 대개는 아주 선처럼 얇게, 한 2.5cm 정도 흉터가 좀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이제 부작용에 대한 질문을 잠시 드렸는데요. 자가 조직이긴 하지만 부작용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거든요. 가슴 연골은 이제 그 부작용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사실은 그 자체의 부작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비율적으로는 대단히 낮고요. 네. 다만 이제 테크니컬 에러인데, 가슴 연골을 이용해서 수술한다 하더라도 가슴 연골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있는데, 한 가지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흉터를 내서 채취를 해야 되는데, 흉터를 미용 성형하는 사람이 한 10cm를 절개해서 한다고 하면은 그건 이게 좀 넌센스가 되겠고요. 네. 따라서 그런 흉터를 거의 보이지 않거나 또는 최소화 정도 되는 정도로의 흉터를 열어서 또 연골 자체를 채취했다 하더라도 연골이 휘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휘는 성질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테크니컬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가슴 연골이 아무리 좋은 재료라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좋은 비단이 있다 하더라도 옷을 제대로 재단 못하면 엉터리가 되듯이, 아무리 좋은 재료라 하더라도 그걸 재단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실제로는 실리콘보다도 훨씬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그럴 수도 있거든요. 있군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거의 이제 완벽에 가깝도록 그런 모든 게 이제 구비가 된 상태에서 시술을 해야만 원하는 모양 또는 원하는 그런 그 기능적인 기능을 측면도 회복할 수 있는 살려주고요. 거죠. 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각각의 또 재료에 대한 특징들도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각각의 사례별로 어떻게 코 재건술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짧고 들린 코인데요. 말씀 부탁드릴게요. 짧고 들린 코는 우리가 이제 코가 짧고 들렸다고 한다면 그 안에다 뭔가 넣어야 하잖아요. 넣어서 또는 코를 이제 높이고 또 늘려야 되고 예. 그런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런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정상적인 분보다는 많이 짧고 낮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기다가 이제 보형물 하나 이렇게 올려놓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코끝에 여러 가지 이제 혈관들이 이제 다 집중돼 있는데, 그런 혈관을 이제 보형물이 누르게 되면 그 압박 때문에 대개는 코끝이 뭐 날씨가 추워지면 빨개진다든지, 아니면은 자고 일어났더니 조금씩 코가 이렇게 점점 들어 올라간다든지, 이제 그런 이제 구축 현상이 오기도 하고, 네.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돌출되기도 하고,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교정을 좀 해줘야 될까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코가 낮고 짧다면 뭔가 넣어줘야 되는데, 넣어줘야 되는 거를 우리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뭐 실리콘이라든가 또는 그런 보형물 같은 거를 써서 이제 하는 게 아니고, 예. 여기서 보신 것처럼 혈관들이 전부 코끝에 집중돼 있죠. 네. 저런 경우에는 이제 그런 혈관들이 집중돼 있는 거를 눌러도 문제가 되지 않는 자기 조직으로 먼저 늘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콧등을 올리게 되는 그런 시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보시면 지금 저런 경우에도 이제 우측이 교정이 된 사진인데, 교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코끝이 빨갛지 않습니까? 네. 저희 가슴 연골로 했으니까 저 빨간 게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지는 거지, 만약에 저게 어떤 다른 보형물 같았으면 아마 돌출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그 코가 짧고 낮고 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반드시 자기 조직을 이용해서 수술하는 게 맞고, 자기 조직 중에서도 가슴 연골이 가장 무난하게 또는 완전하게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렇군요. 짧고 들린 코 같은 경우는 재수술에 염려가 있다라는 말씀이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수술하는 것이 좋은지 저희가 사례 준비했거든요. 사례 보면서 또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분 같은 경우는 원래 코가 조금 낮고 짧고 했던 분인데, 그거를 이제 정상적인 길이로 늘리길 원해서 이제 코에다가 보형물을 넣었던 분인데요. 지금도 이제 위에 실리콘이 들어가 있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코가 이제 많이 들려 보이고 또 이렇게 우그러들어 보이고 좀 그렇죠. 저런 경우에는 이제 보형물을 제거하고 이제 재건을 한 케이스가 됐고 마찬가지인데 이분은 코끝이 들려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코 구멍 위쪽을 보면 이렇게 까맣게 점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네. 저거는 이제 이미 이제 돌출돼서 나왔던 그런 흉터 조직이고 따라서 저렇게 돌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런 경우는 먼저 자기 연고를 이용해서 코를 먼저 늘리고 그리고 나서 안전하게 늘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콧등을 올리는 그런 시술이 필요하게 되겠죠. 네. 다음도 역시 가슴 연고를 이용한 사례인데요. 또 함께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재수술 사례인데요. 함께 보시죠. 이제 대개는 이제 수술이 잘못되는 경우 또는 이제 이제 수술을 성공적으로 끝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보형물 자체가 변형이 오는 경우가 네. 있어요. 보형물이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인체 내에 들어가서 그게 석회화가 된다든지 여러 가지 면역 반응적으로 이제 안 맞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코가 빨개진다든지 돌출돼 버린다든지 아니면 저렇게 코가 이제 우그러드는 구축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저런 경우에도 이제 저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저거를 늘리기 위해서 또는 저걸 교정하기 위해서 다시 어떤 인공 보형물을 이용한다고 한다면 더 나쁘게 변형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런 경우에는 이제 반드시 자기 조직으로 수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수술 후 회복 기간은 어느 정도 될까요? 죄송합니다. 회복 기간은 이제 보통 이제 아무래도 인공 보형물을 이용하는 네. 것보다는 이제 조금 더 걸릴 수는 있는데 대개는 한 일주일에서 길으면 한 열흘 정도 그런 정도 회복 기간이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짧고 들린 코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은 휜 코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까?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코가 휘는 경우는 이제 몇 가지 사례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코가 선천적으로 휜 경우도 있을 네.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어떤 사고로 인해서 변형이 돼서 휘는 경우도 있겠고요. 또 세 번째는 수술을 했는데 그 수술한 것 자체가 좀 잘못돼서 보형물이 뭐 틀어지는 경우도 있겠죠. 네, 맞아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예는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코가 휘게 되면 일단은 뭐 그냥 미용적으로 휜 정도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어떤 사고로 인해서 코가 이렇게 휘게 되면 비중격이라는 게 휠 수가 있는데요. 비중격이라는 게 휘게 되면 코 안에 있는 그 숨 쉬는 그 코 통로를 막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숨 쉬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입으로 숨을 쉬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겠고 그 다음에 코가 골절이 되게 되면 코가 이렇게 많이 넓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얼굴 형태가 좀 퍼져 보이는 그런 이미지도 될 수가 있겠죠. 네, 몇 가지 유형 저희가 또 사진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보시죠. 이런 경우가 이제 수술 부작용이 되겠는데 코가 이렇게 많이 휘어 보이는데요, 그죠? 이제 네. 저런 코끝도 많이 휘어 보이고 콧등도 휘어 보이고 저런 경우는 이제 수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제 혈액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하다 보면 이제 구축이 와서 코가 틀어지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고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떤 예전에 어떤 사고나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코가 많이 휜 건데 이런 경우는 이제 보형물이 지금 이렇게 틀어져 있는 이제 수술로 인한 부작용이 되겠죠. 그렇군요. 휜 코의 몇 가지 유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외형적인 측면으로도 보기에도 좋지 않지만 또 기능적으로도 숨쉬기 곤란하다면 여러 가지 고민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럼 여기서 휜 코 교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휜 코는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그 코를 지지하고 있는 그런 그 비중격이라고 하는 건데 저런 경우에는 첫 번째 A 사진을 보시면 이제 비중격이 똑바로 펴져 있는 상태죠. 저렇게 되면 좌우에 있는 콧구멍이 충분히 이제 공간이 확보되니까 우리가 코로 아주 기분 좋게 숨을 쉬는 거고 두 번째는 비중격이 저렇게 휘게 되면 한쪽 콧구멍이 완전히 막히게 되고 그 다음에 반대쪽도 시간이 지나면서 같이 막히게 되는 거죠. 저렇게 되면 이제 코로 숨쉬기가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한 점이 많이 있겠죠. 그럴 거예요. 예.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코가 저렇게 휘었는데 그냥 남자분이니까 자기는 뭐 미용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저분은 사실 이제 숨을 이제 코로 쉬질 못하니까 굉장히 이제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코 모양도 미용적으로도 또는 기능적으로도 완전히 복구가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환자한테 도움이 되겠죠. 그렇군요. 네, 생방송 WBC 메디컬 센터 오늘 이 시간에 코의 변형을 교정해주고 코의 기능적인 측면을 되살려주는 코 재건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방송이 나가는 동안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서울 지역 번호 02-2636-3693 서울 지역 번호 02-2636-3693번으로 전화 주시면 나와 계신 최승호 원장님과 직접 전화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 고민이신가요? 제가 전형적인 흰코거든요. 네, 휜 코인가요? 네, 흰코에 매부리까지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상담 여러 군데 받아봤는데 골골수라고 비중격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매부리를 깎게 되면 콧등이 울퉁불퉁해서 거기에 실리콘을 넣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피부가 굉장히 얇아서 지금 콧등에 멍이 든 것처럼 혈관들이 다 보이거든요. 네. 근데 이 상태에서도 실리콘을 넣어도 괜찮은지. 네. 재료에 대한 또 궁금증 전화 주셨네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분은 그 매부리가 있는데 그거를 깎게 되면 울퉁불퉁하니까 그거를 교정하기 위해서 실리콘을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거는 매부리 코를 정확하게 깎으면 그럴 일은 없죠. 어. 그래서 정확하게만 깎으면 실리콘을 넣을 이유가 없는 거고요. 예. 또 이제 더욱이 이제 우리가 콧등을 이제 깎게 되면은 콧등이 이렇게 이제 비봉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이거를 깎게 되면은 그 가운데가 비는 이제 지붕이 열렸다고 해서 오픈 루프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지붕이 열리게 되면 코가 이렇게 마름모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부분을 골자로 해서 코를 모아주는 시술로 끝나는 겁니다. 그 위에 뭐 보형물을 넣거나 하는 게 아니고 원칙적인 수술은.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깎지 못한다면은 이제 그걸 교정하기 위해서 실리콘을 넣어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거는 정확하게 깎는다고 한다면 실리콘은 원칙적으로 필요 없는 그런 수술이 될 겁니다. 네, 전화 주신 분께서 매부리코와 함께 휜코를 동반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수술 같은 좀 달라지기도 합니까? 수술 내용은 거의 같은데 다만 이제 코가 휘었다고 한다면 기능적인 걸 같이 교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비중격이라는 거를 반드시 같이 교정을 해주고 휜 거를 교정해줘야 되는 그런 수술이죠. 네, 궁금증이 해결되셨을 것 같아요. 전화 감사합니다. 네, 서울지역번호 02-2636-3693번, 서울지역번호 02-2636-3693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 궁금하신가요? 제가 한 5, 6년 전에 코에 실리콘을 넣었는데요. 예. 콧대 실리콘 지금 많이 움직여요. 오른쪽 아. 왼쪽으로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코끝이 길어지면서 코끝이 자주 빨개지는데요. 예. 이런 경우에도 수술이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이런 경우를 주변에서도 몇 번 본 적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이제 인공 보형물을 넣으면은 예. 그 인공 보형물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는 거를 이제 면역체가 막기 위해서 그 주변에서 이렇게 막이 형성되는데 캡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캡슐이 일단 만들어지면 이제 그게 밀고 내려오는 이제 보형물이 내려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코끝을 좀 더 밀게 되니까 코끝이 빨개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캡슐 안에 보형물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게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자기 조직으로 대체해주는 수술을 많이 하죠. 그런 실리콘을 경우에는- 빼고. 그렇죠. 그렇게. 실리콘을 빼고 자기 조직으로 수술을 하든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실리콘을 또 써야 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뼈막을 들고 정확하게 뼈막 밑으로 넣어주는 시술을 하든지 하면 그런 경우에 이제 재수술을 하면은 대개는 다 좋아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미용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측면을 위해서라도 재건수를 해줘야 되는 경우인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능적인 거하고는 사실은 관계는 없고요. 이제 순전히 지금 말씀하신 분은 이제 미용적인 그런 문제가 되겠죠. 예, 전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부분이 불편하신가요? 예, 저는요, 한 40년 전에, 네. 코 실리콘을 넣었어요. 예. 약간, 코가 약간 조금 삐뚤어져갖고. 예. 근데 그게 부작용이 나갖고, 겨울만 되면은 코로 숨을 못 쉬어요. 예. 너무 아파갖고. 어. 그리고 감기가 하루에 한 10번 정도 와요. 어. 바람이 싹 불었다 하면은, 찬바람이 불었다 하면은 코가 쌩 하면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요. 근데 이거를 정말로 너무 힘들거든요, 참기가. 예. 그런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고. 굉장히 힘드시겠어요. 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말씀하신 분은 이제 코가 휘었는데 그 위에 실리콘을 올려놓은 거잖아요. 네. 그거는 지금 미용적인 것만 수술하셨던 거고 예전에. 그렇지만 이제 사실은 미용적인 것보다는 기능적인 게 먼저 됐었어야죠. 그러려면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중격이라는 게 많이 휘어 있는데 네. 그 비중격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잡고 그다음에 휘어진 걸 잡아주면은 뭐 그런 실리콘을 넣은 거하고는 관계가 없이 기능적인 게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코가 일단 휘어서 비중격이 휘게 되면 이제 비염도 많이 네.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뭐 콧물도 많이 나오게 되고 감기도 자주 걸리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다 동반돼서 오는 거죠. 그런 원칙적인 치료는 이제 비중격이라는 걸 정확하게 교정을 하고 나머지 기능적으로 똑바로 코 모양을 잡아주게 되면 그런 것들은 부수적으로 다 해결이 되는 그런 이제 경우인가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런 지금은 수술입니다. 실리콘을 빼고 비중격을 잡아주는 것이 우선이겠네요. 실리콘은 넣는 거하고 빼는 거하고 관계는 없고요. 저런 경우에는 무조건 기능적인 걸 먼저 고려를 해줘야 되겠죠. 예, 어머니 전화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네. 저 말씀 좀 더 묻겠는데요. 예. 여러 군데 내가 병원을 가봐도 못 고친다고 하대요. 그래서 지금은 난 너무 힘들고 밖에도 못 나가고 있어요. 아파서. 여름은 그런 대로 괜찮은데 내 몸에서 땀이 나면 괜찮고 땀이 조금 약간 춥다 싶으면 벌써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요. 어머니 어떤 이유 때문에 수술이 불가능한 건가요? 글쎄요, 이거를 다 함몰을 시킨다고 그러대요. 그걸 빼내려고 그러면은. 아, 그 실리콘을 빼내려고 그러면은 이 코가 함몰이 시키니까 밖에를 전혀 못 나간다. 차라리 그게 그대로 참는 게 안 낫겠나 이렇게 예. 얘기를 하대요. 상담. 근데 나는 들어볼게요. 너무 괴로우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분은 예전에 그 사고로 인해서 코가 다쳐서 코가 주저앉은 케이스네요. 그러니까 이제 코가 함몰이 돼 있는 거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래서 함몰돼 있는 거를 이제 실리콘으로 덮어 놓은 건데, 사실은 이제 밑에는 그대로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런 경우에는 그 비중격이 이렇게 들어서 코를 들어줘야만 콧구멍이 이제 확보가 되는 건데, 그러려면은 비중격을 다시 만들어줘야 되겠죠. 네. 비중격 만들어주는 건 어려운 시술이 아니고 자기 연고를 이용해서 비중격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인데요. 그렇다면 어머니께서 좀 더 다른 병원에도 한번 가셔서 비중격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은 가능한지를 또 알아보시는 게 필요하겠네요. 예, 어머님 전화 감사합니다. 네, 서울 지역번호 02-2636-3693번, 서울 지역번호 02-2636-3693번으로 계속해서 전화 주시면 코 재건술에 대한 내용 직접 상담 전화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 갖고 계신가요? 제가 10년 전에요. 네. 코 수술을 했는데 실리콘으로 수술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정면에서 보면 콧구멍이 자꾸 더 이렇게 많이 보이고요. 네. 코가 자꾸 짧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근데 아프거나 이런 통증 같은 건 없는데 혹시 그런 게 부작용이 생긴 건 아닐까 해서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계속 그런 한국 사람들이 코가 좀 짧고 낮은 사람들이 많은데 주로 우리가 쓰는 보형물이라고 하면은 짧고 낮은 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일단 실리콘을 넣었죠. 실리콘을 넣어서 코끝을 이렇게 미는 거예요. 네. 이렇게 밀면 코가 좀 늘어나지 않습니까? 늘어나는데 문제는 처음에는 모양이 이쁘게 잡히다가 이 늘어나는 코끝에 있는 피부가 이제 이쪽에 혈액 공급이 차단이 되게 되면 이게 서서히 피부가 우그러들어요. 그러니까 콧구멍이 점점 보이겠죠.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당장은 뭐 염증이 온다던가 또는 뚫고 나간다던가 하는 그런 부작용은 없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코가 점점점 더 올라가면서 우그러들게 되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 보형물이 짧아지게 되니까 코 길이가 틀어지게 되고 결국은 뚫고 나가게 되고 그렇게 되겠죠. 저런 경우에는 일단은 자기 연고를 이용해서 무조건 코를 연장을 한 다음에 코를 원하는 길이만큼 이제 그 비중격을 연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높이가 올라가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없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네. 전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화 상담 여러 가지 해봤습니다. 다음 알아볼 대상은 메브리코인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제 메브리코라고 한다면 이제 대개는 사람들이 메브리코에 대한 정의를 이제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실제로 의사들도 정확하게 그거를 개념을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지금 어떤 상담하시는 분께서 본인이 메브리코인데 메브리코를 깎게 되면 울퉁불퉁해질 수 있으니까 실리콘을 넣어야 된다. 지금 이제 그게 무슨 의미냐면 메브리코라는 거는 콧등에 올라가 있는 거를 전체를 메브리라고 정의를 내리는데 그 메브리라는 게 뼈도 있지만 그 물렁뼈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메브리 뼈를 우리가 깎을 때 정확하게 물렁뼈하고 뼈하고 정확하게 커트가 되지 않으면 물렁뼈는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들어가 버리고 뼈만 커트가 되겠죠.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은 이제 다시 그 물렁뼈가 위로 올라오면서 메브리가 또 자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또 울퉁불퉁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는 처음부터 수술 자체가 이제 정확하게 커트가 안 된 것 뿐이지 그게 이제 울퉁불퉁해지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
다시 자라는 건 더더욱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매부리 코에 대한 거는 그런 정의만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시술 자체는 사실은 되게 이제 간단한, 아주 간단한 수술이죠. 예, 그럼 예후가 좋은 사례 보면서 또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저런 분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봤을 때 그냥 단순히 매부리코죠. 콧등에 뭔가 튀어나와 보이고요. 네. 저런 경우에는 이제 콧등에 있는 매부리를 정확하게 커트만 해주면 그걸로 끝나는 거고요. 이제 다만 이제 우리가 커트를 해주면서 코의 각도를 좀 더 예쁘게 라인을 잡아준다든지 하는 거는 뭐 기술적인 문제가 되겠고요. 네. 다음은 또 구순혈 코에 대한 내용인데요. 앞서 잠시 설명해 주셨지만 또 사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보다 자세한 내용 부탁드릴게요. 저런 분 같은 경우는 이제 구순열 코의 뭐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요. 왜냐하면 구순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입술도 또 천장도 같이 갈라지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코도 이제 짝짝이가 되는 경우도 많은데, 저분은 이제 구순열 중에서도 구순열 코가 와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고요. 그래서 좌우의 콧구멍이 좀 다르고 한쪽은 좀 덜 자라게 되고 한쪽은 좀 정상적인 발육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코 자체만 놓고 볼 때는 그냥 구순열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코가 삐뚤어진 건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구순혈 코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좀 수술을 해주고 싶다라는 이제 부모님 마음이 있는데요. 어느 정도는 아이가 적당할까요? 이제 구순열은 이제 보통 가끔 환자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사람이 성장하는 것, 특히 이제 코가 성장이 끝나는 시점이 만 17세니까, 뭐 어릴 때 구순열이 있다 하더라도, 뭐 만 17세가 넘어서 수술하는 게 좋다. 이렇게 또 얘기를 듣고, 네. 그때까지 기다리는 경우에 환자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구순열이 아주 이렇게 약한 그런 분들은 그렇게 지내도 큰 문제가 되진 않는데, 네. 특히 이제 어린 나이에 그런 여러 가지 외모적으로 크게 이제 핸디캡이 있어 보인다고 스스로 생각되는 사람들은 좀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성격 형성 과정에서 좀 네.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릴 때 1차 교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좀 성인이 돼서 한 번 더 교정을 해줄 수도 있고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또 한 번 더 교정을 해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구순열이 있는 분들 중에서 이제 너무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수술하는 분들을 가끔 보는데 본인 스스로가 많이 위축된다는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네. 이제 그런 거를 어릴 때 교정을 못하고 나이를 먹어서 교정해야 되는 걸로만 알고 있었던 분들이 예상외로 많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어렸을 때 한번 하고 성인 돼서 다시 한번 또 해줄 수도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어떻게 교정하는지도 또 말씀 부탁드릴게요. 구순열은 어떤 기능적으로 우리가 교정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네. 우리가 모양을 봤을 때 코 모양이 이제 좌우가 다르고 또 콧구멍 모양이 또 좌우가 또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구순열은 기능적으로 교정을 해준다기보다는 미용적으로 교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따라서 어떤 특별한 수술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 그 사람 코 모양을 보고서 어떤 디펙트가 있는 부분을 정상에 가깝도록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다른 수술보다는 더 간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그런 수술을 이제 조기에 어릴 때부터 교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시기를 놓쳐서 많이 이렇게 좀 위축되게 그럴 필요는 없는 수술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네, 그럼 여기서요 사례 보면서 또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전형적인 구순열 코죠. 한쪽은 좀 콧구멍이 크고 한쪽은 작고 또 누워 있고 그렇잖아요. 저런 경우는 이제 정상에 가깝도록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상에 가깝도록 만들어주는 거는 이제 콧구멍이 덜 자란 부분을 이제 연골 이식을 해서 이제 콧구멍을 이제 반대쪽 모양처럼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는 입술이 좀 틀어져 있는 경우도 있는데 입술도 좀 교정을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순열 자체는 사실은 이제 수술 자체는 어떻게 보면 간단한 수술인데 그런 것들을 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구순열 코에 대한 내용도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코 재건술 시술 대상은 수술로 인해서 변형이 되거나 또 구축이 일어난 경우인데요. 다양한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쭉 우리가 얘기했던 것 중에 대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변형 온 거, 이제 그런 게 사고로 인해서 왔을 수도 있고, 또는 또 수술로 인해서 왔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데 수술로 인해서 이제 변형이 오는 것 중에 가장 큰 경우는 대개는 이제, 그런, 저 맨 아래쪽 보시면은 이제 염증이 생겨서 피부가 빨개진 경우, 또는 두 번째 보면은 보형물이 코끝으로 돌출될 경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런 경우에는
일단은 어떤 염증이 생기게 되면 코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혈관들이 많이 이제 파괴가 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혈관이 파괴가 되면서 제일 먼저 오는 것들이 이제 그런 변형, 즉 피부나 또는 코 모양이 변형이 오게 되는데, 그렇게 변형이 와서 구축이 와서 코가 딱딱하게 우그러들게 되면 재수술을 하든 또는 재건 수술을 하든 모양은 정상에 가깝도록만 가는 거지 완전히 정상으로 가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수술을 했는데 그게 꼭 다 성공할 수는 없고 실패할 수도 있고, 더군다나 수술 중에서 특히 염증이 오는 경우에는 그거를 계속 그냥 다시 빼고서 다시 어느 정도 회복된 다음에 다시 수술할 거를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네. 그거를 이제 시기를 놓치게 돼서 많이 파괴된 상태에서 이제 오게 되면은 그런 구축으로 이제 진행될 수 있고, 그렇다 보면은 대단히 수술이 어려워지고 복잡해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만 빨리 이제 그 병원을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좀 전형적인 케이스인데요. 뭔가 이렇게 콧등을 보면은 뭐 막대기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고, 콧등도 우둘두둘해 보이고 좀 콧등도 빨개 보이고, 네. 저런 경우가 대부분은 이제 실리콘 보형물이 들어가면서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 그런 면역 반응 때문에 석회화가 형성된다든지 캡슐이 만들어진다든지 해서 저렇게 이제 빨개지거나 우둘두둘해지거나 저런 모양이 보이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이제 좀 누가 봐도 징그럽잖아요.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은 이제 예뻐지려고 코 수술을 했는데 이제 코가 짧다고 해서 이제 실리콘을 끝까지 밀어넣은 케이스가 되겠죠. 저런 경우에 이제 귀여운 걸로 덮어준다 하더라도 이제 압박을 받아서 혈액 공급이 차단되게 되면 저렇게 뚫고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네, 마지막 사진인데요. 이 사람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코가 이제 아까도 누가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코가 점점 위로 올라가는 것 같다. 콧구멍이 점점 보이는 것 같다. 저런 경우도 이제 안에서 이제 구축이 오면서 코가 점점 위로 올라가는 케이스가 되겠고, 콧등도 보면 색깔이 파랗게 보이는데 네. 저런 색깔 체인지도 오게 되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재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럼 여기서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를 재건한 그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 보겠습니다. 이분은 뭐 이렇게 예후가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요. 일단 실리콘 보형물이 비쳐서 뭔가 콧등이 파랗고, 코끝을 보면은 아주 샤이니하게 뭔가 이렇게 빨갛게 돌출돼 보이는 그런 보형 구조물들이 있는데, 저런 경우에 저분들 코가 좀 짧은데요. 그걸 네. 늘리기 위해서 이제 억지로 밀어넣은 거죠, 끝까지. 그래서 이제 그런 보형물이 돌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귀에서 연고를 띄어서 끝에다가 커버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저렇게 비쳐 보이고 하는 거죠. 따라서 저런 경우에는 이제 보형물을 다 제거를 하고 자기 연골, 아까 말씀드린 가슴 연골을 이용해서 코끝, 콧등 전체를 다 만들어준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이 경우도 이제 그 코가 짧았던 분인데 보형물이 돌출돼서 이미 뚫고 나온 상태고요. 저런 경우는 안에 염증도 많이 이제 진행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저런 경우에는 보형물을 빼면서 동시에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보형물을 빼고서 재수술할 때까지 한 6개월 또는 1년 정도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환자분들이 그 사회생활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네. 따라서 동시에 우리가 이제 가슴 연골을 이용하게 되면 동시에 수술해서 이제 바로 이제 수술을 끝내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네, 수술로 인해서 저런 부작용을 겪게 되면 재수술을 하기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제 물론 재수술에 대한 테크닉은 의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고, 이제 네.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재수술 어렵게 했는데 이제 그게 또 다시 염증이 오거나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따라서 네. 이제 그 몇 가지 주의사항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술하고 담배예요. 그런 경우에는 혈액 공급이 차단되면서 이제 또 다시 문제가 생길 찬스가 높기 때문에 이제 보통 재수술 또는 재건을 하시고 나면은 최소한 2주 정도 그 이상 이제 금연 하셔야 될 겁니다. 네, 다른 이유에서도 금주 금연은 좋은 것이니까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WBC 메디컬 센터, 오늘 이 시간에 코의 변형을 교정해주고 코의 기능적인 측면을 되살려주는 코 재건술에 대한 내용 알아보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6-3693번, 서울 지역번호 02-2636-3693번으로 전화 주시면 나와 계신 최승호 원장님과 직접 전화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궁금한 점 갖고 계신가요? 예, 화상으로 네. 한 10여 년 전에
이제 코 때는 그냥 괜찮은데 네. 코끝이 조금 달았고요. 네. 콧구멍이 조금 많이 보여가지고 콧속이 예. 좀 보이거든요. 콧망울이 이렇게 좀 달아가지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되게 할 수 있을까 하고요. 네, 어머님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화상으로 예. 콧대는 괜찮은데 예, 코끝이- 끝부분만 다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코끝이 예. 조금 달았거든요. 네. 닳고 콧구멍 쪽으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많이 좀 화상으로 달아서 속이 막 좀 보이는 상태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이제 저런 경우는 이제 물론 피부가 많이 손상됐다고 하면은 이제 이마에 있는 피부를 이렇게 돌려서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말씀 들어봐서는 이제 코만 연장해줘도 될 정도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교정할 수 있는 간단한 범위이기 때문에 뭐 어떤 가까운 그런 병원에 내원하셔서 그렇게 치료 어려운 받으시면- 시술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네, 점이 예. 궁금하신가요? 네. 저는 한 40년 전에 했는데요. 네. 예, 코가 눈과 눈 사이가요. 네. 그전에는 괜찮았었는데, 그동안에 괜찮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너무 가까우신가요? 아니요, 가까운 게 아니고, 네. 안경을 쓰면 왜 이렇게 보호하잖아요, 코 위에가. 네. 그러는데 그게 처음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이제 서울대공원에를 갔는데 그 입체 영화 보는 거 있죠. 네. 그런데 그 안경을 주더라고요. 네. 안경을 줘서 이제 그걸 썼더니 그 다음에는 그 자리가 푹 들어가 버렸더라고요. 아, 눈과 눈 사이가 들어가셨고 40년 전에 코 수술을 하셨는데 왜 그러신 것인지 또 어떻게 재건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예, 그게 괜히 쑥 들어갔어요. 그 안경을 쓰고 입체 영화 네. 보고 나왔어요. 원장님께 상담 내용 들어보시죠. 예. 글쎄요, 내용 들어서는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위이긴 한데, 예. 일단은 이런 경우에는 한번 봐야 되겠죠. 정상적으로 괜찮았던 코가 입체 영화를 보는 그런 그 일회용 안경을 꼈다가 뺐더니 푹 들어갔다. 그거는 글쎄 이제 어떤 이유인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별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예, 네. 방송이 끝난 후에 원장님과 좀 더 자세한 상담을 하실 수 있도록 또 준비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감사합니다. 예, 다음 전화 또 연결하기 전에요.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서울지역번호 02-2636-3693번, 서울지역번호 02-2636-3693번으로 계속해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좀 예. 크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고민이신가요? 저는 한 10년 전에 수술을 했는데, 예, 이걸, 코가 돌출돼가지고 뺐어요. 네. 뺀 자리에 거기에 흉터가 생겨가지고, 그 요즘에 살이 이렇게 도톰하고 된다 그래서, 어느 성형외과 갔는데, 그것을, 살이 찬다고 해서 이거 코 망우리를 싹 깎아버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코 등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네. 그래서 그것으로 성형을 해야 될긴가, 어떻게 지금 해야 될긴가 너무 걱정이 돼서요. 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콧등에다가 보형물을 놓는데 그 보형물이 돌출된 거거든요, 지금. 예. 돌출돼서 보형물을 빼고서 이제 뭔가 조작을 한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아까 보신 것처럼 코를 이제 정상적인 길이나 높이로 맞춰주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자기 연고를 이용해서 코를 다시 만들어주게 되는데 코끝을 먼저 정상 길이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콧등도 같이 높이를 맞춰주게 되는 건데요. 이런 경우 지금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내용 그대로 우리가 이제 가슴 연고를 이용해서 재건을 하게 되면 충분히 교정할 수 있는 그런 범주의 그런 내용입니다. 네, 어머니 전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금 예, 크게 말씀 안녕하세요. 부탁드릴게요. 네,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예, 저는 10년 전에 코 수술을 했는데요. 네. 제가 피부가 얇아서 그런지 햇빛 아래서 보면 그 실리콘이 투명하게 비쳐요. 그래서 그게 고민스러워서 가슴 연고를 이용해서 재수술을 하면 그게 그 증상이 안 나타날 수 있는지 여쭤보려고요. 그러니까 그 비쳐 보인다는 거는 피부가 얇든지 두껍든지 관계없이 비쳐 보일 수는 있는데 얇은 분들이 좀 더 비쳐 보일 수 있는 찬스가 높겠죠. 그거는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게 어떤 코에다가 뭔가 이물질을 넣었을 경우에는 우리 면역 반응에 의해서 그게 어떤 캡슐이 만들어지든지 또는 석회화가 되기 때문에 비쳐 보일 수밖에 없는데 저런 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이 이제 그 면역 반응이 강한 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저런 경우에는 다른 보형물로 대처한다 하더라도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저런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런 경우에는 자기 조직으로 수술하는 게 최선이고 만약에 재수술을 한다고 한다면 자기 연골, 가슴 연골을 이용해서 수술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비쳐 보이는 거는 그거는 완전하게 막을 수가 있겠죠. 네. 전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서울지역번호 02-2636-3693번, 서울지역번호 02-2636-3693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남자분이신데요. 어떤 고민이신가요? 예, 저는요, 2007년도에 네. 비중격 망곡증 수술을 하고요. 네. 2008년 5월에 이용 성형으로 실리콘하고 네. 매드포어로 코 이용 성형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또 염증이 생겨가지고 일주일 만에 바로 제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조기에 자기 조직으로 수술을 할 경우에 바로 할 수 있다고 해서 네. 열흘 후에 다시 가슴 연골로 콧등과 미간을 높이는 수술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또다시 염증으로 구축 현상이 일어나서 코 기둥이 지금 푹 들어가서 함몰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몇 군데 병원 상담 결과 그 또다시 가슴 연골의 사용이 필요하고 그렇다는 얘기를 들어서 정신적으로 제가 또다시 또 수술하시기가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요. 예, 상담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도입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슴 연골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좋은 우리가 재료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이나 그거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완벽하지 못하면 오히려 다른 보형물을 이용하는 것보다 나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따라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염증이 나서 가슴 연골을 이용해서 수술했는데 또 염증이 왔다. 그거는 사실은 참 생각하기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이런 경우에는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다시 가슴 연골을 이용해서 수술을 해야 되고 그런 경우에 이제 다시 염증이 안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그런 거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가슴 연골을 이용한다고 해서 부작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가슴 연골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다룰 수 있는 완벽한 기술이 되지 않으면은 부작용이 올 수 있다는 거를 분명히 그걸 어떤 누구든지 다 알고 계셔야 될 겁니다. 혹시요? 네, 말씀하시죠. 기증된 장기 기증자에 의한 기증된 가슴 연골이나 근막으로 다시 재수술을 할 수 있는 게 가능한지 물어보고 싶은데요. 기증된 거는 결국 사체에서 떼어내게 된 건데요. 사체에서 떼어낸 그런 연골은 되게 노인들 게 많고 또 일단 성공했다 하더라도 한 60%에서 70% 흡수되기 때문에 그거를 권하고 싶지는 않고요. 따라서 만약에 다시 수술한다고 한다면 가슴 연골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다시 해야 될 겁니다. 예,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상담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진료실에 있다 보면은 여러분들을 많이 이제 뵙게 되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어떤 시기를 놓쳐서 더 크게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요. 따라서 적절한 어떤 적절한 상담과 적절한 그 치료 방침을 결정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건 재건해 준다는 거죠. 그렇게 노력을 한다면은 어렸을 때부터든지 아니면 성인이 돼서든지 더 크게 고통받을 수 있는 것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린 WBC 메디컬 센터 지금까지 청담 선의고운 클리닉의 최승호 원장과 함께 코 재건술에 대한 내용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전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